이번 주제는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를 잡는지 아니면 실수요자만 압박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체가 투자 수요입니까? 실수요입니까? 저는 실수요가 중심이라고 봅니다. 최근 몇 년간 대출 규제와 취득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진입이 사실상 막혔고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실거주 1주택자입니다. 보유세가 몇백만 원 오르는 걸 이유로 헐값에 팔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를 놓친 분석입니다. 시장을 가격만 보면 싸움이 생기는데 부동산은 결국 인구와 도시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 국가고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세금만으로 장기 상승을 만들긴 어렵습니다. 지방부터 빈집이 늘고 도시 축소 압력도 같이 온다는 걸 같이 봐야 합니다.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을 때리든 말든 수요 기반이 흔들리면 실수요자도 결국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정우님 말씀처럼 실수요가 많다면 보유세 인상이 실수요자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과장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는 구조일까요? 우려가 과장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조세 전가입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 공급 비용이 올라가고 공급 여건에 따라 임대인이 그 부담을 전세와 월세로 넘깁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보유세 1% 상승분의 일부가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으로 전가된다는 추정이 나왔죠. 그리고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93.9% 수준이라 공급이 부족하니 전가가 더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압박은 실수요자에게 오지 않습니까? 임차인은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세가 오른 만큼 월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간다는 기사도 이미 봤습니다. 월세가 오르면 청년과 신혼가구는 선택지가 더 줄어요. 다주택자만 잡는 게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방과 외곽은 수요가 약한데 정책이 서울에만 강하게 작동하면 더 꼬입니다. 정우님, 방금 임차인으로의 정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선님은 실수요자 압박이라고 했고요. 그럼 다주택자는 실제로 잡히나요? 아니면 매물만 잠기고 전세만 흔들리는 건가요? 잡힌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말이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한국에서는 거래 절벽이 먼저 발생합니다. 양도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강화되면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고 시장 매물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막히면 실수요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못 들어오고 오히려 가격이 경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0에서 2021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금 강화가 매물을 늘리기보다 매물 잠김을 만들었고 전월세 가격을 밀어올리며 폭등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저는 구조적으로 같은 함정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공급자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건 결국 수요의 질과 인구입니다. 인구가 줄고 지방이 약해지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도 수요가 흡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서울 일부는 수요가 여전히 붙어 있으니 지역별로 온도차가 커지고 그 사이 실수요자는 더 혼란을 겪습니다. 강남이 조정받는 동안 성북과 구로 같은 곳이 오르는 이른바 가격 키 맞추기 현상 이런 게 왜 나오겠습니까? 수요가 이동하는데 세금이 전체를 일률적으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르냐 내리냐부터 두 분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 확인할 포인트는 주체가 투자 수요냐 실수요냐입니다. 기선님은 실수요 압박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투자 수요는 지금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투자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었다고 봐야 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가 투자 판단을 바꾸면 투자자는 현금 흐름을 관리하려고 전세나 월세 구조로 움직이고 실수요자는 그 비용을 떠안습니다. 결국 투자 수요는 숫자로 없어지지 않아요. 대신 거래가 줄고 임대 시장에서 비용이 올라가면서 체감은 실수요 쪽으로 갑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곧바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식의 단순 프레임은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강남이 조정받더라도 실거주 수요가 붙는 구간에서는 거래가 살아나는 흐름이 이미 보였죠. 기사에서도 강남 3구와는 달리 중저가 지역과 일부 신도시가 상승 흐름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세금이 모든 지역의 온도를 똑같이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수요자만 압박받는 구조라는 말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지역별로 갈리더라도 세금 부담이 임대차 비용으로 전가되면 그 결과는 실수요자에게 귀결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원하는 건 집을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는 과정과 버티는 시간입니다. 월세로 전가되면 버티기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뜨거운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자 관점의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를 잡으려는 정책 목표라면 다주택자는 왜 바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못할까요? 정우님, 숫자나 구조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다주택자의 매도 여력이 시장 규제와 자금 조달 구조 때문에 제한됩니다. 거래 절벽이 생기면 매도해도 원하는 가격을 못 받습니다. 둘째,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수요가 흡수할 텐데 최근 주된 수요는 실거주 중심이고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제한됩니다. 셋째, 세금 부담이 임대차로 전가되면 다주택자의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처벌이라는 말이 공중에 뜨고 결과적으로는 전세와 월세에서 비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정책 설계가 집값과 임차 비용을 동시에 흔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한마디 얹겠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도 인구가 줄고 지방이 비어가는 구조가 같이 가면 시장은 가격을 크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급이 늘어도 수요가 약하면 가격 조정은 비대칭으로 나오고 그 틈에서 더 강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는 어디를 사야 덜 흔들리나를 계속 고민해야 해요. 이게 실수요 압박의 핵심입니다. 다주택자를 잡는다고 해도 시장의 기본 엔진이 수요 감소라면 결국 부담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두 분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가와 지역 온도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유세 인상 논리가 다주택자에게만 작동한다는 믿음은 위험하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인정한다면 무엇을 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믿음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보유세는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비용과 거래 유동성까지 흔듭니다. 그래서 정책은 세금만으로 끝내면 안 되고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세금 중심으로 몰면 거래가 얼어붙고 결국 실수요가 더 비싸게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저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공급을 말할 때 형태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와 도시 구조에 맞지 않는 공급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 수 있어요. 지방의 빈집과 도시 축소 압력을 줄이지 못하면 서울 일부의 온도만 만들다 전체는 더 양극화됩니다. 보유세 인상만으로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프레임은 결국 실수요자의 주거비 불안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